4번 그림은 어떤 산업의 독점 기업의 생산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고정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4번 문제는 독점 기업과 완전 경쟁 기업의 이윤 극대화 그리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등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독점 기업의 이윤을 묻고 있습니다.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한계 비용은 m이라는 높이로 일정합니다. 그리고 한계 수입이 직선의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2배로 가파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은 D점이 되는데 여기서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 Q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수직선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A점의 높이인 P가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가격이 됩니다. 1번에서 독점 기업의 이윤을 묻고 있는데 이윤은 가격과 평균 비용의 차이에 판매량을 곱한 것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평균 비용은 나와 있지 않고 수평의 한계 비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 단서에서 고정 비용이 없다고 했는데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의 합인데 고정 비용이 없으니까 이 기업의 총 비용은 변동비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의 이윤은 그래프에서 가격에 해당하는 P의 높이와 한계 비용의 차이를 구한 다음 그것에 판매량을 곱한 사각형 PADM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2번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BAP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의 높이를 의미하고요. 실제 지불한 금액은 균형 가격을 의미하죠. 소비자는 P의 가격으로 Q만큼 구입을 하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를 구하면 최대 지불 용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수요 곡선의 아래의 면적, 즉 선분 AB 아래의 면적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 가격선 P 아래의 면적이 되죠. 즉 실제 지불 금액은 점선 AP 아래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BAP가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점 D에서 이루어진다. 이 점 D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 성립하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D점에서 이윤 극대화 조건이 성립을 하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3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데 그런데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점은 D점이 아니라 A점이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 4번과 5번은 완전 경쟁일 때 묻고 있는데 완전 경쟁에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 가격 P가 MC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개별 기업의 그래프가 아니라 산업의 그래프가 됩니다. 독점 기업이야 기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별 기업의 그래프가 산업의 그래프와 일치하게 되지만 완전 경쟁 산업의 그래프는 무수히 많은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균형 그래프와 시장의 균형 그래프가 다르게 됩니다. 완전 경쟁에서는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 조건이 되고 그러면 이것을 산업이라고 봤을 때 완전 경쟁 산업에서의 개별 기업들은 서로 동질적이니까 모든 완전 경쟁 기업들이 한계 비용이 M으로 일정하다고 보면 결국 수평의 한계 비용 곡선이 이 완전 경쟁 산업의 공급 곡선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 수요 곡선은 그대로 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은 C점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소비자 잉여를 구한 것이 보기 4번인데 독점 기업에서 소비자 잉여를 구했듯이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실제 지불 금액인 공급 곡선의 높이, 시장 가격 M의 높이를 빼면 삼각형 BCM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데
ACD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고요. 5번은 생산자 잉여를 묻고 있죠.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대가로 받는 금액에서 받고자 하는 최저 수입을 뺀 것입니다. 여기서 대가로 받는 금액은 시장 가격, 여기서 실제 지불 금액이랑 동일하게 되고요. 받고자 하는 최저 수입은 공급 곡선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대가로 받는 금액도 m의 높이고 받고자 하는 최저 수입도 결국 이 수평선이 공급 곡선이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금액과 받고자 하는 최저 수입이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제로가 돼서 5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표에서 각각의 괄호는 A항공과 B항공 두 회사의 전략에 따른 A항공의 이윤과 B항공의 이윤을 차례대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A항공이 높은 가격 전략을 사용하고 B항공이 높은 가격 전략을 사용하면 A항공의 이윤은 8억, B항공의 이윤은 5억이 된다. 이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게임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시 균형과 우월 전략 균형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시 전략은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대한 최적 전략을 의미하고 경기자의 내시 전략의 짝을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우월 전략은 우월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전략에 비해 항상 가장 높은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기자 간의 우월 전략의 짝을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내시 전략과 우월 전략의 차이는 내시 전략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응하는 최적 전략을 의미하는데 우월 전략은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가장 큰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표를 보면 먼저 각 플레이어의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A항공 입장에서 B항공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든 낮은 가격을 제시하든 더 큰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이 있는지를 보면 A항공이 높은 가격을 선택을 할 때 B항공이 어떤 전략을 택하는지와 상관없이 항상 더 큰 보수를 가져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항공 입장에서 우월 전략은 높은 가격이 되고요. B항공을 살펴보면 B항공은 A항공에 관계없이 B항공에게 높은 보수, 높은 이윤을 가져다주는 전략이 없습니다. A항공이 높은 가격을 택한다고 할 때는 B항공은 낮은 가격을 택하는 것이 더 큰 보수를 얻게 되지만 A항공이 낮은 가격을 선택할 경우에는 B항공은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보수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기 4, 5번을 보면 4번은 A항공의 우월 전략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A항공의 우월 전략은 높은 가격이니까 4번은 틀렸고요. 5번 B항공의 우월 전략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5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1번, 2번은 내시 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대한 최적 전략의 짝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A항공이 우월 전략으로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항공은 높은 가격을 항상 선택하게 되고 B항공의 선택이 문제가 되는데 A항공이 높은 가격을 선택했다고 할 때 B항공은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내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게임의 내시 균형은 A항공은 높은 가격, B항공은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에서는 두 회사가 모두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내시 균형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도 역시 두 회사가 모두 낮은 가격을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보기 3번, 이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두 경기자가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더 큰 보수를 가져다주는 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플레이어의 개별적인 합리성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대한 최적 전략을 택하고 그 전략의 짝이 선택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게임의 균형은 A항공이 높은 가격을 선택하고 B항공이 낮은 가격을 선택해서 각각 5억과 10억을 가져가는 것이 균형인데 두 회사의 전체 보수는 15억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결과들에서 두 항공이 얻는 보수의 합을 보면 13억, 12억, 6억으로 15억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개별 플레이어의
합리성에 근거해서 결정이 되지만 두 플레이어에게 돌아가는 보수의 합이 가장 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수의 딜레마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두 재화만을 생산하는 한 경제를 가정할 때 이 경제의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볼록한 일반적인 형태를 갖는다면 그 원인으로 옳은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은 주어진 투입 요소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생산 가능한 재화들의 조합들로 구성된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두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X제와 Y제가 있다고 하고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볼록한 일반적인 형태라고 했으니까 이처럼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볼록한 형태로 그렸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우리는 한계 생산 변환율 또는 한계 생산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기호로는 MRT(xy)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은 A점에서 A'점의 기울기를 보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바꿔주면 이것이 바로 한계 생산 변환율이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어떤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일 때는 이 경제에 존재하는 투입 요소가 모두 투입, 즉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A점에서 A'점으로 갈 때 x제 양을 델타 x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분이고요. 그리고 y의 생산량을 델타 y만큼 감소하는 데 절감되는 비용의 절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한계 생산 변환율은 x제와 y제의 한계 비용의 비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 생산 변환율이 x제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가팔라진다는 것은 x제 한계 비용이 y제 한계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x제 생산을 늘릴 때 이로 인해서 희생되는 y제 생산의 양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경제에서 x제와 y제를 생산을 할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균일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최초에 x제는 생산하지 않고 y제만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만약 여기서 x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y제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 중 x제 생산에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부터 y제 생산에 투입을 하지 않고 x제 생산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한계 생산 변환율이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x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y제 생산량이 작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원 중에서 y제 생산보다 x제 생산에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x제 생산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자원 중 x제 생산에 더 큰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소진되어 가고 x제 생산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제는 x제 생산보다 y제 생산에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 변환율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보기를 찾으면 2번에 자원의 일부가 특정 재화에 대해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가 답이 됩니다. 7번 국내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25로 알려져 있다. 이때 현재 담배 한 갑이 5,000원이고 정부가 국민들의 담배 소비를 20% 줄이도록 유도하려 한다면 담배 한 갑의 가격을 얼마로 인상해야 하는가? 7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것을 양수값으로 해서 다루게 됩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담배값의 가격, 그리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담배 소비량의 감소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식에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하죠.
그리고 담배 한 갑의 가격을 얼마로 인상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식에서 가격의 변화율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식에서 가격의 변화율을 구해서 현재 담배값 5,000원에 가격 변화분을 반영한 담배 가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가격의 변화율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수요량의 변화율 20% 감소니까 마이너스 20%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25.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80%가 나오고 가격이 5,000원에서 80%가 인상된 가격으로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인상폭은 4,000원이고, 그러면 담배 한 갑의 가격은 5,000원에 4,000원이 더해진 9,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A기업의 장기 총비용이 아래와 같을 때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를 구분하는 생산 규모는,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규모의 불경제는 반대로 생산량 증가에 따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장기 총비용 TC 또는 LTC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이 TC를 Q로 나눠준 것이죠. Q로 나눠주면 이와 같이 식이 되고요. 얘를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주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이렇게 2차 함수의 포물선의 모양을 갖게 되고 12라는 생산량 수준에서 꼭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가 12보다 작은 영역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하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12를 지나면서부터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12가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를 구분하는 생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